저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정신건강의학하고 심리학 관련 서적이죠. 뭐 그런 전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도 되고, 뭐 부모님들이 읽으셔도 됩니다. 뭐 떡볶이는 늘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가군을 따왔습니다. 정시로 가겠지만, 네, 가겠지만 수시도 해보고 싶어. 네, 저 제목처럼 저렇게 따왔고요. 오늘 내용은 뭐 사전에 공지된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권 및 명문고 입시 결과의 진실, 네, 실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고입 설명회 할 때도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지원을 하되 문제는 이제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효과적으로 수시 지원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수시는 학생부니까 그럼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부 자소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요게 재밌습니다. 요게 파트 4에서는 실제 이제 학생부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컨설팅하고 첨삭을 하는지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들으셔도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대부분 이거를 톡강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PC로 보셔서 화면이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회 끝나고 저희 카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시죠? KNS, 여기 주소입니다. KNS 입시 잉글리시입니다. 여기 가시면 제 자료는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오늘 또 설명회 한 거는 저희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여기 저희 계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서 계정에 KNS 어학원 치시고 요 화면을 누르지 마시고 요 로고를 누르셔야 됩니다. 로고를 눌러야 이 유튜브에 안 빠집니다. 유튜브의 악마적 알고리즘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죠. 사람을 중독시키고 좋지 않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시 지원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정에 오시면 코너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보셔야 되니까 우선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 표가 조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표본이 꽤 많습니다. 여기 1,500명 이상을 표본으로 했을 때 요 X축은 내신 등급이고요. 저 Y축이 수능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1.5등급, 2.5등급, 3.5등급, 4.5, 6, 9 이렇게. 이거는 이제 X축은 내신이고 Y축은 수능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요 초록색 학생들은 강남형이죠. 강남이나 명문고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신은 안 좋지만 수능이 좋은 겁니다. 가령 요 8구간 학생들은 뭐냐면 내신은 3.5인데 수능은 1.5가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강남형이죠. 강남이나 특목 자사고형들은 내신이 나쁘지만 수능은 1등급, 2등급을 받습니다. 요 구간도 많겠죠. 내신은 4.5입니다. 근데 수능은 1에서 2 사이 나오는 친구들. 네. 요 위 구간은 스킵을 하시고요. 요 초록색 구간이 주로 강남 구간입니다. 네. 반면에 저 노란색 구간은 어떨까요? 노란색 구간은 내신이 좋고 수능이 나쁜 경우입니다. 요 구간을 보실까요? 이 구간은 내신이 1.5인데 수능이 2.5인 경우죠. 그러니까 주로 서울의 조금 외곽이나 지방권이 이렇게 됩니다. 요 구간도 마찬가지죠. 요 구간도 내신이 1.5나 되는데 수능은 이제 3.5가 나오는 거죠. 네. 주로 이제 지방이나 아무래도 이제 학력이 좀 낮은 지역의 학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오늘 이 신청자분들이 이제 특목고 학생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강남권, 서초, 송파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 8구간하고 13구간은 합격률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8%, 7%밖에는 합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수시는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결론은 뭐냐 요거예요. 강남권 최악의 가성비.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형을 굳이 하기 이전에도 강남과 수시는 사실은 상극이라고 봅니다. 예.
예,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고등별로 대개 강남권은 정시로 많이 갔지 수시로 그렇게 많이 뽑던 시절에도 그렇게 수시의 합격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블라인드 이전에도 이랬다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이런 통계를 보면은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통계도 아시지 않습니까? 휘문고, 원장님도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영동고, 진선여고, 이게 35%가 이제 현역이고 이 63%는 뭐냐? 이게 재수입니다. 네. 네. 영동고등학교도 6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재수. 네. 심지어 여고도 거의 50%입니다. 여고도. 그런데 그럼 재수를 하면 성적이 얼마나 오를까요? 네. 제가 뭐 재종반에도 오래 있었습니다. 비타에도 있었고 뭐 D사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수를 하면 재수 저는 학원이라고 안 합니다. 공장이라고 합니다. 1000명, 2000명씩 모아놓고 뭐 하나 모르겠어요. 참. 근데 3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1, 2학년 때도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유지가 그대로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네. 퀴즈를 낼게요. 맞추시면 여기 KNS에서 그 커피를 쏩니다. 자, 상승, 하락 또 있죠. 재학생, 재수생 통계가 있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상승이 요거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맞추시면 가장 빨리 채팅창에 글을 올리시는 분 중에 정답자는 학원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생판서 맞추셨습니다. 바로 맞추셨네요. 생판서 현우맘 3592님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네. 제가 답을 써드릴게요. 네. 이렇습니다. 재학생은 20%고요. 하락이 30%입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분, 생판서님, 현우맘님 학원으로 전화하시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겁니다.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재수생은 어떨까요? 재수생은. 네. 요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반대입니다. 재수생은 30%가 오르고 20%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은 유지하고 하락이 80%인 거예요. 80%는 평소 모의고사보다 안 나오거나 비슷하게밖에 안 나. 졸업생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죠. 유지가 50이고 하락하는 애도 있어요. 현역 때보다 떨어지는 재수생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수 공장들도 요즘에 변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독학재수라는 것도 생기고 독학재수와 일반 재종반의 중간 형태, 뭐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원 모델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5, 60명 한 반에다 때려 넣고 그냥 학교 수업하듯이 하는 거에서 계속 뭐 진화 내지는 뭐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게 없는 세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정시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수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수시 지원일까? 강남권이나 명문고나 내신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우리 이 선량한 백성들은 어떻게 수시 지원을 해야 되느냐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수시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시 지원의 기준은 정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그래픽이 좋습니다. 지금 수시는 6회를 쓰지만 실제로 이렇게 6개, 2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꼽아놔야 됩니다. 예. 그 기준이 바로 평소에 내가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을 먼저 파악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죠. 모의고사 성적은 말 그대로 수능 모의고사니까 이 친구가 뭐 6월에 본 수능 모의고사가 뭐 B대학을 갈 수 있다, 뭐 C대학을 갈 수 있다. 그걸 기준으로 그걸 아래쪽에 두는 겁니다. 요 라인으로 두는 거예요. 요 라인에 두고 위로 6장, 아래로도 한두 장, 이렇게 한 10개의 라인업을 한다. 이건요, 오늘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이치가 우리가 아파트 매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령 수시는 9월이고요. 정시가 12월이잖아요. 12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12월에 한 10억 정도에 팔 수가 있다. 그러면 9월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월에는 10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억보다 더 높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밑쪽에 두고 그거보다 높은 대학을 뭐 6개가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4, 5개. 그 아래 대학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보시는 게 실제 샘플입니다. 지금 이 친구 1번 서울대, 연대, 고대 2개, 성대까지가 6번이고 7번 성균관대, 서강대, 서강대 이렇게 총 9개를 뽑아 놓잖아요. 9개를 뽑아 놓은 다음에 이제 6평도 보고 또 9월 모의고사까지 본 다음에 수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의고사 추이를 보고 또 가끔 이렇게 연대나 고대 면접일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일이 같거나 뭐 논술고사를 보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 올해 아직 논술 날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수능 뒤에 봤지만 원래 연세대는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아마 코로나 추이를 볼 거예요. 이제 백신도 맞고 이러니까 예전처럼 수능 전에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가 겹치지 않지만 수능 뒤에 논술을 보게 되면 논술이나 면접은 여러 대학이 주말에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학을 하나씩 지워가면 최종적으로 6개 대학이 추려집니다. 이게 이제 수시 지원의 메커니즘입니다. 알고리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기반인데 그러면 내신이 나쁠 때는 그 어떤 전형을 써야 되냐 이거죠. 그게 이 표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왼쪽 맞죠? 예, 왼쪽으로 갈수록 학생부 영향력, 그러니까 내신의 영향이 큰 전형입니다. 저쪽이. 이쪽은 반대입니다. 제가 이 연세대학교를 예로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세대학교는 교과 전형도 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까지 하는 아주 흔치 않은 대학입니다. 고려대만 해도 논술이 없잖아요. 서울대도 논술 없죠. 네, 그렇게 4가지 전형을 다 하지 않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골고루 4 전형을 다 해요. 네, 그래서 예시로 들어드렸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 전형 이 아래 써 있는 게 뭘까요? 1에서 2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1에서 2.5. 자, 맞춰보세요. 1에서 4.5. 1에서 6. 이게 뭘 말할까요? 네. 뭐 이거는 뭐 딱 감이 오시죠? 학생부의 스펙트럼입니다. 학생부. 그렇습니다. 아네스님, 아네스22님 맞추셨어요. 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추천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 당연히 1에서 2 안쪽에 있어야 쓰지. 2 넘는 애들이 어떻게 붙어요? 붙은 사례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과만 보는데. 예. 1에서 2. 대신에 종합전형은 이제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2에서 2가 살짝 넘어도 된다. 그런 의미죠. 네, 뭐 특목 자사고에서 2 초반대 나오면 화로를 쓰잖아요. 자, 특기자가 있습니다. 특기자. 연세대학교는 이제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이죠. UD, 언더우드 디비전입니다. 이 대표적인 학과예요. 여기는 자, 올해 결과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1에서 거의 4.5까지는 붙습니다. 그거는 단 일반고는 아니에요. 4.5가 붙는 건 일반고가 아니겠죠. 외고나 자사고, 전사고 뭐 이런 학교들입니다. 자, 논술은 어떠냐? 예, 논술은 어떨까요? 논술은 연세대학교 논술은 논술 100입니다. 학생부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오로지 논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가 없어도. 네, 자퇴를 하거나 검정고시도 응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신을 제가 여기서 1에서 6으로 했지만 틀린 겁니다. 원래는 1에서 9도 되는 거죠. 사실상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네. 하지만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6등급 넘는 친구들은 연세 논술을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을수록 이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쪽. 네.
종합이나 특기자, 뭐 논술 쪽을 쓰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사례로 보여드리면 또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올해 저희 실적이 73건입니다. 73건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얘네 일반고가 저희가 이제 어학원이고 영어학원이다 보니까 그 외고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특목고 사례가 54건, 일반고 사례가 19건입니다. 19건이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1에서 2등급에 있는 내신 분포인 애들,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거 외고에서는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거의 몇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고,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나와요. 사실은 외고에서도 전교권 애들이 1점대를 찍는 경우가 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나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 상위권들이 서로 내신을 나눠 먹기 하다 보니까 전교 1등인데 2.1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민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일반고가 10건, 특목고도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얘들은 당연히 뭐 최고 대학에 가죠. 이 특목고에서 1, 2등급을 찍으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반고 1.0보다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갑니다. 그래서 12건이고요. 1에서 2. 자, 2에서 3 가면 일반고는 좀 줄고 특목고가 확 늡니다. 얘네들까지도 굉장히 잘한 애들 아니에요? 이런 특목고에서 이렇게 내신 받기 어려운 데서 2에서 3 안에 있다는 거는 이건 칭찬받아야 됩니다. 거의 모든 대학 갑니다. 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3, 4등급이 이쪽이 많죠. 얘네들도 한 30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반고는 보세요. 10건, 6건, 3건으로 이렇게 감소하죠.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죠. 네, 여기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문제는 요 구간입니다. 4, 5등급. 예. 4, 5등급도 일반고는 4, 5등급이 스카이에 종합이든 특기자든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특목고는 6건 있었어요. 근데 확 줄죠? 지금 4, 5부터는 제 아무리 특목고라고 그래도 확 줄고 5등급 이하는 저희 이 73건 중에 한 건만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5등급 넘으면 사실은 힘듭니다. 네. 그렇다고 요거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수시를 6회를 쓰니까 그래도 쓰면 평생 안 쓰면 평생 후회할 대학도 물론 씁니다. 아까 보셨듯이 수시 6회를 상향으로도 한 서너 개 이상을 쓰기 때문에 쓰는데 이제 우리가 요걸 보고 이제 배분을 적절하게 해야겠죠. 배분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수를 봐도 요것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러면 앞서 보셨지만 학생부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게 제가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은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네. 자, 이게 그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그 내신 환산 점수입니다. 내신 1등급인 애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의 어떤 점수를 부여하는가를 보면 왜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낮은 애들이 붙는가가 이제 여기 드러나는 거죠. 가장 1등급부터 6등급의 차이가 적은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1등급이 20점인데 보이시죠? 20점인데 6등급은 19.6점이니까 깎이는 점수 차이가 1점도 안 되죠. 1점이 아니라 0.4밖에는 안 되죠. 차이 나서 0.4점밖에는 안 깎이니 내신이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이 내신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죠. 얘가 논술을 잘못 썼거나 중앙대는 꽤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걸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한 거고, 성균관대도 1등급은 내신 1등급이 30점인데 5, 6등급이 불과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술 성적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서강대도 뭐 2점밖에는 안 나죠. 2점밖에 안 나고 동국대. 근데 요 아래로 갈수록 내신을 많이 보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대도 250점이 되고 270점이니까 점수 차이가 있고요. 이화여대도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사실 4등급 이하가 붙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이렇게 내신 등급 환산 점수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료는 나중에 논술 보는 대학 자료만 정리해서 저희 카페에다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는 이렇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이런 과들을 뽑을 때는 최저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어, 수학, 사회 등 과학이든 상관없이 두 개 합이 3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여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등급을 맞춰야 되고. 영어는 2등급 이내다. 이화여대도 이제 국제 학부가 있죠. 그게 이제 스크랜튼 학부입니다. 이화여대는 스크랜튼 여사가 만들었고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는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근데 탐구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평균을 안 내고. 그러니까 세 개 합이 5니까 이거는 1, 2, 2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5가 나옵니다. 중앙대는 세 개 합이 6. 네. 서강대도 세 개 합 6. 비슷합니다. 근데 중앙대가 사실은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얘네는 탐구를 평균으로 치니까 두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서강대는 탐구를 쓸 때 하나만 또 가능하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위의 대학은 최저가 센 대학, 아래 대학은 최저가 낮은 대학입니다. 네. 자, 근데 제가 퀴즈를 낼게요. 자, 홍익대 최저를 볼까요? 홍익대도 논술을 보는데 최저가 세계합이 7입니다. 세계합이 7. 그렇죠? 네. 근데 경희대 보세요. 경희대 논술은 최저가 두 개 합이 5예요. 예. 자, 어디가 더 수능 최저가 높은 걸까요? 맞춰보세요. 둘 중에 홍익대 최저와 경희대 수능 최저를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더 최저가 높은 겁니까?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맞추셨어요. 아크장님.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 대학 수준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중경 외시 그 아래를 뭐 건동 홍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경희대의 수능 최저가 홍익대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착각을 하고 자기 대학의 위상을 모르고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 수능 최저를 높게 하는 대학이 있고 좀 낮게 하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대랑 위상이 같은데, 예, 같은데 이렇게 최저를 약하게 해서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최저가 높을수록 논술을 잘 못해도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최저가 높으면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이미 떨궈져 나가니까 제외되니까 논술을 잘 못 써도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술 실력이 없거나 내신이 나쁘면 나쁠수록 수능 최저가 가혹한 데를 쓰셔야 돼요. 가혹한 데.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수능을 잘하면 논술 전형에서도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연세대를 안 쓴 이유는 뭐죠?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도 0, 수능 최저도 0입니다.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진정한 논술 장인들이 붙은 대학인데 그렇다고 뭐 논술을 지금 고등학생들이 준비합니까? 다들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지금 남들 안 할 때 준비하면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제가 뭐 논술 학원 잘하는 데에는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의대도 논술 보는 대학들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의대도 보면 제가 일부러 저렇게 두 칸으로 나눠놨죠.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 뭐 의대는 수능 최저가 다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도 있고 교과 전형이 거의 대부분 있고 심지어 종합 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 합격자의 내신 합격선을 보면 최저가 높을수록 오히려 여기 보시죠. 고려대, 중앙대는 뭐 평균이 2.45. 왜냐하면 최저가 4개 합이 5예요. 근데 과탐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두 과목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합이냐면 국영수가 다 111 뜨고
탐구가 1, 2 나오면 이제 합 5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센 건데, 이 아래 대학은, 자, 과탐 한 과목, 그리고 4개 합이 6이에요, 6. 얘는 5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가혹하냐 이거죠. 이게 훨씬 더 가혹하니까 내신 스펙트럼이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예, 이쪽이 훨씬 더 낫죠. 오히려 상위권 대학인데,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올지대학교, 이렇게 보면, 의대로 쳐도 이제 고대 중앙대가 훨씬 높은 대학인데, 내신은 더 낫잖아요. 낫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논술 전형도 그렇지만 수능을 잘해야 안 좋은 내신으로, 안 좋은 논술 실력으로도 붙을 가능성이 높다. 네. 보이시죠? 이해가 딱 아마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은 예시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 이제 핵심은